안녕하세요. 은광여고 1학년 내신 대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저는 강성미 강사고요. 10년째 아이들과 함께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우선 은광여고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대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은광여고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문항 구성, 이거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중심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문항은 서답형이 6문항이고 그리고 선택형이 24문항입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가 중심이 되고요. 교과서에다가 유인물 주시는 것까지 해서 교과서와 유인물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문학은 현대시가 2작품이었고요. 고전시가가 5작품이어서 총 7작품 정도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됐었고요. 그리고 문법은 의문변동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은광여고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치열한 1등급 싸움입니다. 은광여고가 이 1등급 자리싸움 하는 걸로 꽤나 유명하죠. 작년부터 1등급이 10%로 늘어나가지고 요게 조금 덜할까 싶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여도 아이들이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1등급 맞기가 이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실수를 하지 않는가, 실수를 하는가, 혹은 서술형이 나왔을 때 이 서술형을 완벽하게 조건에 맞게 정답을 작성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 감점 요인이 등급을 가를 수도 있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등급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영역을 고루 출제한다. 이것은 은광여고의 특징이죠. 문학이랑 문법만 출제하지 않으시고요. 화법이나 작문,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같이 융합하는 문제, 이런 거를 꼭 유인물을 통해서 혹은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를 통해서 함께 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모의고사가 유인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꽤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같이 함께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교과서에 충실하다는 건데요. 물론 전 영역이 고루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1등급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은광여고 내신 대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만 꼽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은광여고는 교과서에 충실하게 문제를 내시고요. 에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얼마나 학원에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하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자, 다음으로는 제가 대표 문항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21번이나 24번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번이나 5번, 그 다음에 21번이나 24번 같은 경우에 특징을 좀 발견하셨나요? 1번이랑 5번 같은 경우는 모두 고른 것은, 그 다음에 21번이랑 24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문제에 대해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개 정도의 보기를 주고 거기서 모두 적절한 거 혹은 모두 적절하지 않은 거를 다 골라가지고 기역, 니은 혹은 기역, 니은, 디귿 이거를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니은이 맞나, 디귿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맞을 수 있는 문제고요. 특히나 이거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요때 반복법이 있다 없다 요거를 놓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틀렸던 친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이 말해줘서 아는 거고요.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은 그런 적이 없었지만요. 어쨌든 요렇게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광여고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문학, 문법, 이렇게 화법과 작문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화법과 작문 비중을 한번 보세요. 문학이 8+2, 뒤에 있는 +2, 뒤에 있는 +3, 화법과 작문 +1, 뒤에 있는 것들은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8문제에다가 서술형 2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문법이 8문제에다가 서술형이 3문제.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8문제에다가 서술형이 1문제. 비중이 화법과 작문이 적지가 않아요. 에다가 화법과 작문 유인물로 출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술형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대비를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5번 히읗의 의문변동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광여고는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강조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은광여고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가 천재 김수학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보시면 학습활동에 히읗의 의문변동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히읗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이 의문이 교체에 들어가 있는지, 탈락에 들어가 있는지, 축약에 들어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학습활동으로 구성해 놨거든요. 이 선생님께서도 지문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문에 히읗의 의문변동에 대해서 쭉 길게 쓰시고 이거에 대해서 딸린 문제로 14번과 15번을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A부터 E까지의 이 단어, 그 다음에 15번의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 단어들은 학교 교과서에 예시 단어로 활용이 되어 있었던 그런 단어고요. 그래서 은광여고 학생들은 이제 내신들이 들어갈 때는 교과서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먼저 완벽하게 학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교과서가 되게 중요하고 교과서에 충실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은광여고 국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은광여고를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치열한 1등급 싸움, 1등급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3가지 정도로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직접 출제하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이 복습 테스트는 누적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주차 때의 복습 테스트는 1주차 때에서 4주차 때까지의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는 그런 복습 테스트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뭐 1주차 때 혹은 2주차 때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연습 문제를 통한 충분한 연습인데요. 연습 문제라고 하면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다 한 번씩은 접근을 해서 이러한 유형을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유형을 많이 접해봐야 실전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이거 내가 봤었던 유형, 이거 내가 했었던 문제, 이거 내가 봤었던 작품, 이런 식으로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풍부한 연습 문제 그냥 아무거나 막 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동네, 우리 강남권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연습 문제 주고요. 에다가 플러스로 전국 기출, 전국 학교에서 조금 괜찮은 문제들을 제가 엄선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진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 긴장을 해서 제 실력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줘서 나 이거 했었던 거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1등급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은광여고 스타일이 반영된 파이널 테스트인데요. 파이널 테스트는 전 영역,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보는 겁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은광여고 스타일이 반영이 돼서 제가 직접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복습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파이널 테스트도 모두 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 직전에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누적 데이터를 보면은 이 파이널 테스트의 결과가 실제 시험장에서의 결과와 많이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테스트 진짜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요러요러한 것이 얘가 지금 부족하구나, 그럼 이러이러한 거를 조금 더 보충을 해줘야겠다라는 척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영역 고루 출제 된다는 것이 은광여고의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전 범위 대상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인트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너가 봐야 돼, 이렇게 길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영역 혹은 낯선 영역, 특히 화법과 작문은 더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조차를 잘 몰라요. 왜냐면 1학년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라는 걸 제가 포인트를 짚어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 암기집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전 영역이 고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확실하게 여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가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너가 점수가 이상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여기 부분만이라도 외워. 라고 제가 요약해서 진짜 엑기스만 모아서 주는 요약 암기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서 정 영역을 고루 출제한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교과서에 충실한 응용요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중 클리닉을 활용해서 무한 피드백,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와가지고 계속 개별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클리닉에 와서 교과서 이제 가지고 와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아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길을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해석인지, 어떻게 해야지 너가 조금 더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제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반영된 필기자료,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지.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이 동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필기를 제가 다 모아요. 모아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손필기를 해서 그걸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시험에 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중 클리닉. 저는 주중에 하루 나와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진행되는 개별 질문 시간, 조교는 쓰지 않고요.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지금 현 상태,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혹은 학생에 따라서 선생님 저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문제 더 주세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더 추가로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개별 질문 시간이 이루어지고요. 교과서 암기 테스트가 이 주중 클리닉 때 이루어집니다. 응원요구는 특히 교과서가 중요한 학교고, 특히나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에 기억의 시어와 니은의 시어가 똑같은 시어인데 의미가 달라요. 이런 게 서답형으로 출제가 됐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교과서 암기만 잘하고 있었어도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이게 확실하게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이 기억에 있었던 저 시어인가? 니은에 있었던 저 시어인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암기 테스트 반드시 필요하고요. 주중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연습 문제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권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기출 문제라든지 항상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한 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강사라든지 그런 시중에 떠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학교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는 것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내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학생들에게 계속 유형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이널 테스트인데요. 시험 범위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응용요구 스타일이 반영된 파이널 테스트는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50분 시간을 다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50분 진짜 시험처럼 보고요. OMR 카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다 하나씩 너는 지금 여기가 부족해, 너는 여기가 부족해. 그래서 정답지와 함께 분석지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걸 봤을 때에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여기를 조금 더 해야겠네? 막판에 보완하는 그런 용도로 파이널 테스트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쌤의 왕성미. 저랑 같이 내신 대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막판에 암기 핵심 요약집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완성미입니다. 제가 강성미여서 완성미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전 범위 대상, 핵심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진짜 엑기스. 이거마저도 안 하면 너는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완성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기의 핵심 요약집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정답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필기 자료, 복습 테스트, 교과서, 암기 샘플로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요. 필기 자료는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제 손필기 자료에다가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들께서 필기한 거 다 제가 모아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필기 자료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주 치러지는 누적식 복습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 암기인데요. 빈칸 암기입니다. 이거 주중에 우리 클리닉 때 만났을 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빈칸 아무거나 만들지 않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진짜 너가 꼭 외워야 되는 거, 그거를 빈칸 테스트를 봐서 내 머릿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안다고만 생각하는 건지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완성미인데요. 제가 이것도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료 중에 하나죠. 여기에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이 작품에서 여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이것만은 너가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 진짜 엑기스처럼 모아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활용하는 자료고요. 그리고 기본서, 그리고 완벽 대비 문제집. 문제집은 매주 새롭게 나갑니다. 한 권씩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제를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과제집이 밀리면 나중에 진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중 클리닉, 제가 클리닉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과제집을 주중에 클리닉 때 한번 해소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집을 바탕으로 모르겠는 거 질문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를 선생님이랑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게, 토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광여고 오프라인 설명회와 은광여고 내신 개강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은광여고 오프라인 설명회는 1월 29일 목요일 저녁 9시, 그리고 2월 4일 저녁 6시, 수요일이죠. 이렇게 두 차례 오프라인 설명회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학년 내신 개강은 토요일입니다. 3월 7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7번 수업과 직보까지 총 8번 저와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제가 이렇게 쓴 건요. 제가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래도 국어는 믿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는 자신 있다 이거죠. 다른 과목들은 불안한데 국어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국어가 아이들한테 그런 과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어, 너의 자신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